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항상 사랑이 정답이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현대인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하겠지. 애인하고 둘이 만나서 이렇게 칵테일 마시면서 사랑이라고 하겠지.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연애관념이에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불구자가 돼도 내가 그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야. 이 사람이 돈 못 벌고 평생 동안 찌질이로 내가 부양해야 돼. 그런 때도 내가 기꺼이 선택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학벌 때문에 돈을 벌어줄 수 있어서 직업이 이래서 예뻐서 기타 등등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이유로 조건을 따지고 있어. 그러면서 좋다고 느껴. 또한 이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남들이 질투하겠지. 니들은 애인 없지? 우리는 있어. 이렇게 미움을 먹고 사는 놈이 또 연애관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사랑. 막 근심 걱정하면서 농사 져서 학원에 10개씩 보내면서 너는 S대를 가야 돼. 그리고 좋다는 거 다 갖다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이거 사랑이야. 그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상대를 바라봤을 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거야.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불안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고 싫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나마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아니라 애완동물. 그 애완동물을 볼 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어때요? 막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막 그 애완동물이 막 달려 나오면 TV에서 보니까 막 근심 걱정해서 남편한테 짜증을 부리고 막 여보 당신 때문에 막 당신은 왜 그래? 나 회사에서도 이렇게 했거든? 애들 좀 챙겨야지. 뭐 이렇게 막 화를 내던 여자분이 딱 문을 열고 강아지가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어머 초롱아 이러면서 대번 이게 바뀌어요. 마음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정상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자식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을 못 나눌까? 관념 때문에 그렇죠. 애완동물은 인간보다 관념이 적어요. 지능이 낮아서 깨닫지는 못해. 그런 대신에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걔가 무슨 걱정이 있어. 그냥 주인이 밥 주면 밥 먹고 주인만 보면 그냥 좋아. 그냥 꼬리를 막 흔들고 주인한테 혼나면 이렇게 있다가 또 좀 있다 꼬리 막 흔들고 아주 단순한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내려주는 거야. 사실은 공명현상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예쁜 사람이 있고 그나마 불쾌하고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근심 걱정과 이 미움의 파동이 관념이 마음자리가 미움이 심한 사람은요. 어떤 직장 내에서 그 사람만 이렇게 들어오면 분위기 좋다가도 갑자기 싸해지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에너지가 이상하게 도는 분이 있어요. 막강한 관념 에너지를 가진 거죠. 미움 에너지를 가진 거지. 여러분 에고는 미움이에요. 에고의 미움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요. 조직 자체를 아주 그냥 부정성으로 전복시킬 수도 있고 그게 미움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아해. 그럼 나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마음자리가 크지 않은 사람, 그나마 미움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언쟁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관념이 심한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똑똑하다 어리석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완동물은 어때요? 웬만한 사람 기분은 다 좋게 만들어. 그런데 아주 마음자리가 크고 미움이 센 사람은 애완동물도 미워하죠. 때리고 학대하고 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거고 관념 때문에. 관념은 미움이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삶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치유란 많은 분들이 몸의 병을 고친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해요. 치유란 모든 것에서의 치유를 얘기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내 몸의 병이 고쳐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부인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식의 어떤 내 삶의 전반적인 치유를 의미해요. 그 치유에는 반드시 사랑이 개입됩니다. 용서와 자비와
이해와 평안과 사랑과 행복과 그런 것들이 개입됐을 때 내 삶이 편안해져요. 반대로 아무리 명철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신과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공격하려는 마음과 미움과 살기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감과 부정성과 배타성과 이기심과 배신감에 들끓는다면 아무리 명철하게 해결하려고 해도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잠재의식이 느낌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그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사실은 관념, 에고를 없애면서 사랑으로, 에고의 미움이 있던 자리에 사랑이 채워지면 점점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어요. 머리로. 난 자식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줬지? 사랑해.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당연히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지. 가족인데 사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건 여러분 머리고. 여러분 에고가 미움이 세다면 가족을 제일 미워하죠. 왜? 가족을 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공평하게 미워하는데, 공평하게 사랑하거나 공평하게 미워해요. 여러분 잠재의식은 왜? 전체의식이에요. 머리가 분별심이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no. 잠재의식은 전체의식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거나 다 미워하거나 똑같죠. 그런데 왜 가족에게 더 치명적으로 미움을 주느냐? 늘 같이 생활하잖아요. 자주 보고 사랑 많이 부딪히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그 미움을 쏠 수밖에 없지. 저기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그 미움 살기를 쏘진 않죠. 그런 의미로 얘기해서 가족을 제일 미워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질 때 가장 자주 부딪히고 가장 나와 많이 교류하는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친지들한테 가장 많이 사랑을 주게 되죠. 머리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나는 그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우울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이나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미움의 부정성이 가득한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사랑을 준다고, 돈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현대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애들한테 맨날 돈 주면서, 애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사랑을 원하는데, 관심과 이해받기 원하고 나한테 눈길 한번 주고 내 마음 알아주길 원하는데, 부모는 자 사랑, 얘따 사랑, 돈을 주죠. 또는 부부 사이에는 어떤 섹스가 사랑인 줄 알아.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애인이나 이성 간에는 그 육체적인 관계가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그걸 주면서 내가 널 사랑해. 또는 과시. 나는 이렇게 좀 열등한데 내 배우자, 내 애인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열등감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쓰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애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죠. 미움입니다. 사실은. 진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분 근데 부모가 주고 싶어요, 자식을. 근데 너무나 냉랭한 분은,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남들이 자식을 딱 안고 어이구 이뻐라 하는 그 이쁜 마음을 한 번만 느끼고 싶대요. 그래서 자식이 안 이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옆집 아이나 우리 아이나 똑같대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내 아이가 더 이쁘거나 사랑스럽다는 마음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대요. 너무 괴롭대요. 자기 부인을 보면 내 부인이라 더 사랑스럽고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옆집 여자와 자기 부인과 똑같이 여자구나. 너무 괴로운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어디 있다 말도 못하고. 여러분 심지어 요즘 TV를 보세요. 엄마가 친딸을 물고문을 했대요. 어제 깜짝 놀랐어. 이거 무슨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한테 한 것도 아니고 욕조에 물 받아놓고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머리를 집어넣고 4번인가 물고문하다 아이가 죽었대. 그래서 야산에 묻고 들키니까 자살하고 5년 전에 벌써 그랬대요. 뭐 토막살인을 하고 부모를 죽이고, 이제는 막 그게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런 세태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야. 응? 왜 그렇게 자식을 더 미워할까요? 나로 심하게 투사되기 때문에 그래, 현대인이. 자식은 나거든. 나를 너무 미운 거야.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 보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안 보고 싶은데 저것이 자꾸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내 모습을 보여주네. 말 안 듣고 비기 싫고 미운 내 모습을. 어느 정도 미우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청산을 안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안 된다. 그걸 몰라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라오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우리 현대인이 필요한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니 날마다 마음은 쌓이고 관념은 쌓이고 에고는 더 미움으로 지독해져서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죽이고 죽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동영상 올라온 게 있어요. 호주 분인데 캥거루 치유라고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죽었대요. 사사나가 태어나서 그 사사나를 엄마가 산모가 이렇게 심장에다가 자기 심장 고동 소리를 들어주면서 엎어놓고 몇 시간 동안 미안하다고 너를 죽게 해서 엄마가 너를 편안하게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아가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이 사랑파동 주고 아이가 살아난 기적의 캥거루 치유해서 동영상 올라온 적 있었죠.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저희 카페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 캥거루 치유를 하더라고. 미숙아들을 엄마들이 안아준대요. 그런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미숙아를 안아주지 않고 그냥 인큐베이터에서 치료하고 한 그룹은 정기적으로 매일 몇 시간씩 엄마가 안아주는 거예요. 이 미숙아를 사랑한다고. 너가 너무 불편해서 엄마 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가 모성애의 상태에 있을 때 그나마 에고로서 가장 큰 사랑이 나오죠. 그럴 때 이 아이가 발육이 다른 아이들보다 한 2주 정도 일찍 태어나고 발육도 160g인가가 체중도 더 늘어서 태어나고 그런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비단 그런 쪽뿐이 아니라 삶의 문제 전반에 걸쳐서 이 사랑이 모든 걸 만들죠.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풍요로움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근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회복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때려도 사랑으로 때린다면 아이는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미움으로 잘해주고 돈을 주고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아이는 잘못되죠. 그 의도가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죠. 돈을 진실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집착이 아닌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돈으로부터 사랑받을 거야.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있다면 돈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부정시하고 돈은 더러운 거야. 돈을 밝히면 안 돼. 청년 결백해야 돼. 뭐 이런 관념으로 돈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하고 수치 준다면 여러분 가난하게 살겠지.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죠. 풍요로움이 일어나지 않겠지. 모든 게 그게 기본이에요. 예전에 일본 사람이 올린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 집에 있는 애완견이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아무리 식구들이 막 너무 걱정이 되니까 계속 밥을 먹이려고 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도 이 애완견이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에 뇌신경이 좀 과민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동물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여자분이 오셔서 그 애완견하고 소통하면서 왜 그런지를 밝혀내요. 거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 수행자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 애완견은요,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꼬리를 흔들고 사랑 달라고 막 이러면 어구 이뻐라 이렇게 사랑을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이 애완견이 다리를 약간 다쳐서 저니까 질질 끌고 저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이 사랑을 안 준 거야. 가족들이 걱정을 준 거예요. 대신에 걱정이 사랑인 줄 알고 아유 우리 해피 어떡하니 너 큰일 났다 다리가 아유 어떡하니 하니까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이 강아지가 근심 걱정을 받으니까 근심 걱정은 미움이잖아요. 잠재의식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아 식구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분위기를 바꿔서 걱정하지 않고 이 강아지에게 사랑해 너 왜 이렇게 예뻐? 사랑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이렇게 쓰고 몇 달이 흘러서 가봤더니 이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먹이를 먹고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이면 어떻게 해요? 막 엉뚱한 일 저지르고 아프고 훔치고 하면 여러분 걱정하잖아. 어떡하니 너 그러다 어떻게 대학이나 들어가겠어? 그러다 사람 구실하겠니? 하면서 걱정하죠. 그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게 관념이에요.
자원성화에서 그걸 청산시키는 곳이죠. 분리, 관념 분리하고 내가 사랑 줘야 돼. 그 아이가 너무너무 심한 애정결핍에 걸려서 잘하면 엄마가 사랑을 안 주니까 올바르게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시키는 거 잘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무관심하게 넌 잘 알아서 하지? 이러고 방치합니다. 사랑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심한 애정결핍에 이래도 관심 못 받으니까 사고를 쳐야 관심 받는구나 이렇게 느낀 애고가 몸이 아프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성적이 그냥 꼴찌로 떨어지거나 해서 엄마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때 알아차려야 되죠. 엄마가 사랑 부족하구나. 그래서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관심을 못 써줬지? 이제 잘할게. 사랑 줄게. 이렇게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또 걱정을 막 하면서 오히려 더 미워해. 그럼 아이는 더 집중받으려고 더 미움을 쓰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머리로 사랑 줘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올라오죠? 누구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분 없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되면 이미 도인이고 이미 깨달은 사람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점점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치유고 그게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치유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거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신 적 있나요? 자기 얼굴을 자세하게 본 적은 물론 없고요. 자기 배우자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부인 얼굴을 안 보고도 그 얼굴을 이렇게 떠올려서 그림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서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무관심하고 사랑을 안 줬는지 떠올리지 못할 거야. 사랑을 안 줬다는 증거죠. 사랑을 못 받은 에고의 얼굴은 여러분 시들은 꽃과 같아요. 더 심한 경우는 조화 같죠. 여러분 아무리 예쁜 조화도 생화 같은 그런 생명력이 없어요. 생생한 느낌이 없죠.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은 사랑받을 때만 충전이 됩니다. 사랑받을 때만. 사랑 못 받은 현대인은 전부 시들어서 죽어가는 조화 같아요. 인조 꽃 같죠. 그래서 생기가 없고 기운이 없고 그런데 그 사랑을 받게 되면 회복이 돼요. 씩씩해지고 행복해지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의 얼굴은 다르죠. 남편한테 사랑받은 부인의 얼굴과 부인한테 사랑받은 남편, 부모한테 사랑받은 자식의 모습은 달라요. 살아있는 꽃과 같이, 조화 같지 않고 살아있는 꽃과 같이 생명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내뿜을 때 사회 전체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우리 민족이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되고 역동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기가 살아나고 민족의 마음 에너지가 흔들어서 깨워질 때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한 분이라도 더 자기 마음 내면에 있는 사랑의 힘을 일깨울 수 있는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부나 그래서 학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인간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면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은 여러분 내면에 무한히 잠재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깨울 수 있는 길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내면도 달래고 또 타인에게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